크로스 컬처럴 커뮤니케이션 네 번째 주입니다. 네 번째 주의 그 수업 내용은 우리의 세계관이 우리의 의사소통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의 수업은요, 몇 년 전에 우리 학생들이 만들어 놓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들을 여러분이 좀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그 동영상에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또 이렇게 판서를 해 놔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은 그 딱딱한 개념들을 좀 더 그 딱딱하게 설명한 그런 맥락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뭐 내가 더 쉽게 쉽게 설명하려고는 하지만 글쎄 뭐 더 잘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학우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참 잘 만든 것이라서 그 여러분들에게 그 보여주고 공유하는 것인데요. 하여튼 그것과 이어가지고 같이 이 그 세계관이 우리의 의사소통에 끼치는 영향을 계속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질문들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좀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람선을 여러분이 타고 있습니다. 지금 타면 안 돼요. 그쵸? 코비드 19 때문에. 근데 하여튼, 자, 유람선에서 해상 재난을 당했는데, 글쎄, 이제 구명정에 자리가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예, 이거 3대의 그 가족이 같이 모여 있는데, 그 6명 중에 한 명만 배에 오를 수 있습니다. 구명정에 오를 수 있습니다. 자, 누가 탈까요? 자, 이랬을 때 개인의 생각이 달라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문화별로, 예, 이 답이 일반적으로는 나오는 답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과연 모든 문화의 사람들이 똑같은 선택을 할까요? 그러니까 어느 문화에 속해 있느냐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선택을 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 자, 결혼한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 중에 한 명의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자, 불륜이 문제입니까? 불륜을 들킨 것이 문제입니까? 예, 그냥 가벼운 질문이에요. 예. 자, 내지는 조금 더 심각한, 조금 더 진지한 질문입니다. 유럽이나 북미, 그리고 구소련, 아니면 중국에서 영적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자, 지난 50년 동안에 한국의 경제, 정치 성장이 한국 선교사의 메시지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아무런 영향이 없었을까요? 그리고 이걸 타문화권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자, 남자 그리고 연장자 중심의 사회에서 여자 선교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효과적으로. 아니, 과연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자가 복음 전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의식의 저 밑변에, 저 깔려 있는 거에는요, 몇 개가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계관입니다. 근데 세계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세계관, 그리고 생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식의 저 밑에 깔려 있어요. 요 세 가지가 밑에서 큰 톱니바퀴로 돕니다. 자, 이 큰 톱니바퀴로 돌면 그것이 또 그 위에 작은 톱니바퀴를 돌고 또 작은 톱니바퀴를 돌리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리게 되고요. 이렇게 돌리게 됩니다. 자, 문화마다 믿음, 세계관, 생활 방식이 달라요. 과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을까요? 믿음,
세계관, 생활 방식은요, 우리의 경험을 이해하도록 돕고 또 우리의 삶의 방식에 의미와 목적을 부여해 줍니다. 자, 그 중에서 믿음을 먼저 간단하게 좀 볼까요? 믿음은 우리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 질병, 사망에 대해서 누구도 몰라요. 근데 이 믿음은 알려줍니다. 예. 뭐 인생 뭐 있어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자, 뭘 보여주는 겁니까? 그 사람은 저 세상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쵸? 아, 천국 가야죠.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어떤 거,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예.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도 있다. 고통. 예. 그 고통은 나쁜 것이다. 고통은 그 고집에서 오는 것이다. 불교적 믿음이죠. 고통. 우리가 죄를 지었고 죄의 결과이다. 예. 근데 이 믿음은요, 증명될 수가 없습니다. 신의 존재, 악의 존재, 영적 세계, 이거 증명하기 힘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큰 반대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선험적인 거예요. 그래서 증명하기가 힘든 겁니다. 생활 방식은요, 우리의 일상생활을 사는 방식을 말합니다. 생활 방식은요, 잠 언제 자고, 어디에서 자고, 어떤 옷을 입고, 아니면 심지어 옷을 입냐 안 입냐,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간식을 먹고, 사람들과는 어떻게 관계를 맺고, 그리고 친구는 어떻게 사귀고, 그리고 교통과 통신은 어떻게 사용하고. 자, 이런 것들이 다 생활 방식입니다. 자, 이 생활 방식이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끼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제, 오늘 주제에 가까운 거죠. 세계관이요. 자, 이 세계관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유전적 요소들이죠. 예, 생물학적 요소들입니다. 예, 인간으로서 우리가 키가 작고 크다면, 예, 내지는 체중이 많이 나간다면, 근육질이라면, 뭐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사실 이 유전적 요소를 엄청나게 절대화시키기도 합니다. 예.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체육이죠. 저 지금도 기억납니다. 70년대 후반에 이영하 선수라는 빙상 선수가 있었어요. 이분이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을 따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분이죠. 예. 그런데 뭐 국제대회 나가가지고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하고 같이 경기하는 데 나가가지고는요, 뭐 이렇다는 메달을 딴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 해설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냥 우리 신체 구조가 달라가지고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수영이요? 박태환 선수가 수영으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죠. 근데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한국 사람은 저 서양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신체적으로 안 돼가지고 안 돼. 또요, 요즘에 또 그런 영역이 또 있죠. 저기 마라톤이요. 예. 아프리카 사람들은 하여튼 그냥 잘 뛰어. 예. 백인도 안 되고 우리 동양인도 안 되고 그냥 아프리카 사람들이야. 실제로 또 경기를 보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 그 순위를 차지합니다. 자,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죠. 예. 뭐 요즘에는 BTS가 전혀 새로운 걸 보여주고 있죠. 하여튼 유전적인 요인, 이것이 우리의 세계관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 신체 구조로는 절대 안 돼. 근데 심지어 우리가 어떤 걸 했습니까? 그래서 70년대, 80년대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우리는 배고픈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기마민족이고, 우리는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저 벽화를 봐라, 우리는 레슬링을 하는 사람들이다 해가지고 우리는 주로 그 격투기 종목은 우리가 잘하는 거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예. 어떤 우리의 신체적인 것, 그것이 이 유전적인 요인으로 우리의
바라보는데 영향을 끼쳤던 겁니다. 근데 그게 다 틀렸죠. 우리의 인생사요. 자, 신체적인 경험과 인생사가 이 스포츠에 많이 결부가 된 겁니다. 예, 그렇죠? 특별히 그래서 그 성취를 맛보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성취가 커다란 성취가 아니라 작은 성취들이요. 예.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도 요 인생사 경험들이, 인생의 경험들이 여러분의 세계관에 영향을 끼칩니다. 예. 여러분이 그러니까 큰 성취, 작은 성취는 별 의미가 없어요. 물론 뒤로 갈수록 큰 성취가 중요해지는 건 사실이지만, 예, 일단 성취를 하다 보면 나 할 수 있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패만 맛을 보게 되면 아우, 나 안 돼, 난 안 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 작은 성취들을 맛보는 것들을 여러분이 좀 하는 게 중요한데요. 자, 그리고요, 문화화 어떻게 자랐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속해 있는 집단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랐는가. 예, 여러분은 지지와 격려를 많이 받으면서 자랐습니까? 예, 여러분은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하면서 여러분이 자랐습니까? 예, 그렇다면 조금 더 긍정적이기가 쉽습니다. 근데 아이고 이 녀석아, 예, 네가 뭐를 하겠니?만 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래, 나는 못하나 봐,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또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요. 예, 우리의 본성이 어떻게 여전히 죄 지은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변화되었고 또 변화되려고 더욱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자, 이것들이 우리의 세계관에 영향을 미치고요. 예, 언어도요, 우리의 생각을 많이 좌우합니다. 한국어가 잘 표현해내는 사고 내용이 있고요. 영어가 잘 표현하는 내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영어가 수월한, 표현하기에 수월한 것이 있고요. 영어가 수월한 표현 내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존대, 하대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말은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위계적 질서 사회이기 때문에 상대를 높이면서 존대할 수 있고요. 나를 낮추면서 또 존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영어는요, 상대를 높이면서 존대하는 것이 있죠. 또 영어는 직설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완곡하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둘러서 은유적으로 말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영어에서 야, 너가 나한테 말했잖아. 예, 뭐예요? 능동태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들은 바에 따르면, 예, 이건 수동태입니다. 자, 말한 사람에 대한 강조가 능동태에는 있지만 수동태에는 없어요. 그러면서 완곡해지죠. 근데 우리말에는요, 그냥 이 직설적인 표현들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고스란히 말할 수는 없고, 이렇게 돌려서 은유적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거, 이건 역시도 그 세계관인 거죠. 예, 이 세상이 존재를 어떻게 하게 되느냐, 이건 이제 믿음의 영역과 또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런 세계관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를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 학우들이 말한 그 동영상에도 나오는 건데, 지적인 영역, 정서적인 영역, 그리고 평가적인 영역. 지적인 영역은 무엇을 얼마나 아는가, 심지어 내가 무엇을 아는가. 예. 정서적인 거는요, 아이 좋아, 싫어 라고 하는 거예요. 예. 편식, 예. 그 정서적인 영역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평가적인 거, 옳고 그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 이 평가적 영역은 많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러한 내용들이, 예. 자,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언어 활동에, 그리고 크로스 컬처럴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 자, 우리 주변 세상을 보고 이해하는 방법인데, 예? 자, 이것들이 문화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문화마다 그 속 안에 들어가 있는 세계관,
그리고 믿음, 생활 방식이 문화가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세계관, 믿음, 생활 방식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돼 있고요. 이쪽 문화에는 여기에 있고요. 이렇게. 자, 이러한 세계관과 믿음과 생활 방식이 다른 이 문화가 이런 문화들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의사전달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랬을 때 뭐를 하는 겁니까? 송신자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 수신자와 어떻게 공통의 장을 만들어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 공통의 장을 만들어내는 것에는 열심히 내가 말하는 것도 필요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는 그런 사람이구나. 너는 그런 사람이구나를 만들어내는 것도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잘 듣는 거, 상대방으로 자신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도록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또 아주 지혜로운 의사소통의 기본적인 그 자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우들이 만들어 놓은 동영상 2개, 하나가 한 10분 정도 되고요. 하나는 2분 안팎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을 보셨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가 요 동영상의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질문들이 있죠. 그 질문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같이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3주차에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 줌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